대과외조 고등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김지윤 선생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수능 특강 뒷부분에 나와 있는 부록에서 서양사 부분에 대한 연표 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아시다시피 폴리스의 성립이라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원래 서양사의 시작은 이거라기보다는 페니키아인의 우리 역사를 사실 살펴봐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노소스라던가 크레타스랑 관련된 모습을 잠깐 언급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발칸반도에서 시작되었었던 이제 그리스 사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솔, 페클페 아시죠? 그래서 솔론, 페이시스, 트라토스, 그 다음에 페리클레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리스테네스. 네, 순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페리클레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문제집에서 아시다시피 페리클레스 때 있었던 전쟁에 대한 모습을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쟁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때 있었던 페르시아면 당연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모의고사 기준을 봤을 때는 3번과 4번, 길면 6번까지 나올 수 있는 문항이 될 것 같은데요. 요 식의 모습들을 잘 꼭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여기서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스파르타라는 역사 하나만 봤던 것 같은데 뭐 헤일로타이라던가 페레오이코이가 같은 모습들은 이 시기 때 폴리스 중에서 스파르타 관련되어 있는 특징 중 하나였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의 이제 동반전을 하는 모습 관련해서 헬레니즘 관련한 모습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기 이후에 서아시아 세계에서도 이제 사서왕조 페르시아가 이후에 넘어가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 있었던 그 서아시아 사회 모습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몰락하고 나서 아시리아와 파르티아 넘어가는 과정도 같이 로마와 맞물려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역사도 당연히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로마의 시작은 이제 왕정이었지만 이 귀족정을 거쳐서 공화정이 되었다가 황제정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순서를 아셔야 될 상황이 있다면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포에니 전쟁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티푼디움이 강림되는 과정에서 이제 콜로투스가 등장하는 모습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류정치에 관련한 모습이 등장했던 것과 같이 그 당시에 1차에서는 카이사르, 2차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치가 있었죠. 그런 모습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적어놨는데요. 마라톤 전투, 살라미스 전투, 이소스 전투, 악티움 해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요 두 개가 이제 해전이고 여기 이제 육상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의 전투의 차이점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였는지도 같이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이제 모의고사와 수능에서 항상 나왔던 것이 요 두 가지였는데 이게 나오면 문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같이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뭐 다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만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우리 전투로서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나온 적도 있었고 한편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에 관련한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적어놨지요. 자, 이거는 그라쿠스 형제예요. 오타났다. 그라쿠스 형제, 삼두정치,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제국을 4분할로 했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왕제,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 각각의 차이를 잘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연독 알아들 중에서 잘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그래서 313년, 325년, 330년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가 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왕제 때 있었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도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오도시우스 왕제 때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지? 그래서 크리스교 국교화가 있었고 동서로마 분열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실 이거 만들 때 원래 10월 학평 이전에 만들었는데요. 원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공의회 4가지 잘 정리해봐라 라고 말했는 것 같은데 네, 10월 학평에 정말 이 문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치? 이번 이제 10월 모의고사에서는 콘스탄츠 공의회가 나왔지만 사실은 각각의 니케아 공의회, 클레르몬 공의회, 콘스탄츠 공의회, 트렌트 공의회 차이를 정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바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차오르는 모습에서 아시다시피 이제 5세기가 될 경우에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다음 여러분들이 사실 배웠던 부분은 원래 이제 그 프랑크 왕국의 성립을 배웠을 것 같은데 시기상 먼저 등장하는 것은 사실상 동로마 제국의 번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세기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스티니아누스 대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각각 업적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유명한 것이 하나 있다면 법전 편찬과 더불어 성수피아 성당 건립, 연도라기보다는 비잔팀 제국의 특징이 있었던 사실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둔전병제, 군 광부제 같은 모습도 또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비잔티움 제국에 있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특징들을 같이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모의고사에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잘 나오는 도시거든. 자, 한편 여기 빠져있는 자, 여기 클로비스에서 시작되었었던 클카피카, 다시 말하면 여기 클로비스 대왕, 카롤루스 마르텔, 피핀, 카롤루스 대제 같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뭐 워낙 너무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뭐 강조 안 한다는 이상할 정도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프랑크 왕국에서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메로비우스 왕조가 있었고 카롤루스 왕조가 있었지. 그 중에서 메로빙거 왕조 같은 경우는 카롤루스 마르텔이 있었을 때 트로피아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격퇴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슬람군은 무슨 왕조예요? 당연히 우마이야 왕조지.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연도를 말하게 보면 732년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거 이후에 아바스 왕조는 750년에 성립이 되었었고 751년에 등장했었던 것이 바로 탈라스 전투. 그래서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서아시아 지역과 우리 서유럽 지역에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피핀의 카롤루스 왕조가 수립되었었고, 자, 뭐니뭐니 중요한 것은 바로 요 카롤루스 대제. 네, 정리를 안 할 수 없겠지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 판악에 800년이 나와 있습니다. 서르마 황제의 대관식을 받았던 장수이가 더불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궁정학교를 세웠다는 것. 요거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이번 수능에서 혹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로마의 고전을 번역하는 모습까지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나서는 이제 세 아들들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땅이 쪼개졌었는데 그때 있었던 조약이 베르둥 조약과 메르센 조약이 되겠습니다. 댕강 전라 요거 기억해 보면 될 것 같지. 자, 한편 요런 상황에서 아까 잠깐 배웠었던 곳에서 기억나다시피 바로 비잔팀 제국에서의 바로 동서로마 교회가 시작되는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6년 성상 파괴력이 나왔는데요. 연도를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세기라고 정확하시기보다는 이 연도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오 3세 교황이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이제 비잔팀 제국으로부터 이제 성상 파괴해라 했는데 파괴 안 했다는 거지. 파괴하는 데는 이제 비잔팀 제국인 거고 파괴 안 하면 이제 로마 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1054년에는 동서로마 교회의 분열이 있게 되었었고 그래서 비잔팀 제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정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자, 그동안은 이번 모의고사 수능에서 잘 나오진 않았는데 원래 항상 다루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었었거든. 자, 다시 말하면 여기 19세기와 10세기 여기 빠져 있어요. 그치? 10세기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서 클린의 수돈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정화 운동이 있었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세속화에 대한 반대하는 자정작용 말하는 겁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11세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카노사의 굴욕사건 1077, 그 다음에 1096년에 등장했던 것은 바로 전쟁이었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1차와 4차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등장하는 결과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왕국 건국이고 4차를 보게 되면은 라틴 제국의 건국이 나와 있단 말이야. 두 가지 차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 공부하실 때 세계 지리랑 연결했었던 지도 문제가 나오면 힘들어 하시거든? 자, 근데 우리 교과서에 시전전쟁에 관련한 세력 판도 지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딱 한 번밖에 없다고. 그게 바로 1번. 1차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 직전에 있었던 공의에 뭐가 있었냐면 클레르몬 공의가 있었는데 그때 교황은 우르바누스 2세 교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도가 1년 차이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는 공부를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쌤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요 시기 문제를 연표로 낼 수 있어. 연표가 물론 쉬울 것 같긴 합니다. 쌤 생각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가나 사이 시기 문제로 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공의회 같은 이제 지문을 준 다음에 문제 푸는 것이 일반적이었었거든.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11세기 같은 경우는 112 보름쇠박이 착약을 되면서 서임권을 완벽하게 교황이 차지하는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이 먼저고 보름쇠박이 나중이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왕과 권위를 잘 비교하는 것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그레고리우스 교황과 하일레인 4세 간에 있었던 이러한 이제 권위 차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1202년에 시작되었던 것은 4차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자, 저기서 하지만 1309년에는 아비뇽 율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교황의 권위가 역전되게 됩니다. 이 연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14세기 초반이라는 사실을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 어떻게 정리하냐면 1309라는 단어가 중요하기보다 100년 전쟁 이전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100년 전쟁 선생님이 늘 강조했지만 자크리의 난과 와트타일라의 난이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도 그냥 외워주세요. 1358, 1381. 알겠지? 이거 어떻게 공부하느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말했을 것 같은데 선생님 집에 일산이잖아. 남자지. 그래서 일산사는 진유 오빠, 일산 오빠. 그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진여쌤을 떠올려주시면서 공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요 1454년은 100년 전쟁이 종식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또 알다시피, 콘스탄티노폴리스. 요것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실 선생님 필기를 괜히 한 이유가, 왼쪽에 있었거든. 알겠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잠깐 영국 상황을 보시게 되는데요. 영국의 대현장의 승인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도 차츰 이제 입헌 군주제의 모습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모습 중에도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영국 상황에서 뭐 이제 둠스데이 북과 같은 그 당시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전후에 있었던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신성로마 제국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오토 1세 아니면은 윌리엄 이런 사람들도 같이 좀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칠판 한번 지우고 그 다음 외울 시기가 15세기입니다. 네, 15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시대의 모습으로 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연표를 보시게 되면은 콜럼버스와 지금 마젤란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적어놨지요.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가 희망봉 발견하는 것, 아프리카 남단을 가게 되고 바스코 다 가마가 인도 항로를 개척하는 모습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금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도 이 마젤란의 항해 일지와 더불어 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해 루트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번에 수업하면서 교과서가 바뀌는 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던 개념이 있다면 바로 유럽과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무역 형태, 다시 말하면 대서양의 삼각무역 형태로 등장하게 되었던 변화의 모습이 오래 강조되고 있었고 실제로 9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다면 아즈텍 문명과 잉카를 무너뜨린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즈텍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면 스페인 탐험가의 에르난 코르테스, 그 다음에 잉카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다면 프란시스코 피사로. 여러분들 이 정도 차이를 공부해 보시게 되면은 디테일한 모습까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서유럽 사이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었느냐, 공의회가 또 중요한 것에 하나 해당되었었던 콘스탄츠 공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후스를 이단으로 몰고 처형하는 과정까지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영국에서는 이제 장미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었고, 자, 그리고 요 사이에 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것이 다름 아닌 바로 르네상스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표 특강이 연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남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르네상스가 있었고 북쪽에서 등장하게 되었던 르네상스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차이를 또 아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작품에 대한 예시글이 나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제 미술가들의 이제 그 작품들도 물론 등장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봤던 것처럼 에라스미스의 이제 우신예찬이라던가 아니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같은 글도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제 북유럽에서 이제 행해졌었던 여기 나온 루터의 글도 정말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르네상스의 차이도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문을 연결하는 것을 같이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르틴 루터의 시작하는 종교개혁 관련한 모습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음 시간에 있게 되는 인물 특강에서 한 번 더 배우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가 이거지. 자, 연도 외우세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 교회가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1555년의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잠깐 자, 영국에서는 영국 국교회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이제 로마 교와 결별하게 되었었는데 1534년에는 수장령 그리고 1559년에는 통일령이 반포가 됩니다. 수장법, 뭐 통일법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어떻게 암기하느냐? 헬스 하면 L통 나와. 헬스 하면 R통 나와. 헨리 8세의 수장령, 엘리자베스 1세의 통일령. 그리고 결국은 통일령의 결과 영국 국교회가 만들어지는 상황을 공부해 보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요 연도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라고. 혹시라도 모르겠어. 3점짜리로 연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면 이런 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낭떠 침략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군을 관련된 모습 말하는 거지. 그래서 앙리 4세랑 관련되는 모습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이 사이에는 1571년 에스파냐가 그 당시에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는 해전으로서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번 연필특강에서 다루지는 거의 않겠는데요. 이제 과학혁명 관련한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의 이제 사람도 있었고 또 과학혁명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코페르니쿠스뿐만이 아니라 뉴턴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아마 프린키피아가 아마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에 등장하게 되는 계몽 사상가들도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에서도 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저형처럼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여러분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설명해 드렸었던 독일에서는 루터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위그노, 물론 이제 칼뱅파가 등장하기도 하지, 장칼뱅.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국교회가 있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고이센 이런 모습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서 그 다음 17세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연속선상에서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17세기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시민혁명이 등장하는 사회가 모습 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각국에 있었던 절대왕정을 비교하는 것이 나와 있겠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를 중심으로 하는 영국, 그 다음에 펠리페 2세를 중심으로 하는 스페인, 그 다음에 루이 14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프랑스인데 참고로 10월 혁명에 루이 14세가 나왔습니다.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수능이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 표트르 대제가 나오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관련되어 있는 모습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수능에서 나온다면요. 사실은 프로이센에 있었던 프리드리 2세가 가장 유력합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기말고사에 저번에 냈었던 문제들처럼 프리드리 2세의 업적 정리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슐레지엔 지막 차지하는 거 꼭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모습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왕정의 수립 과정을 잘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30년 전쟁을 비롯하게 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거 암기 외우셔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거. 이 모두 중요한 표현이 이거 다 싸그리 다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네덜란드가 독립하는 과정까지 같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의 또 이제 중요한 것은 17세기에 맞물려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영국에서 등장했었던 근대 계몽사상 중에 철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세계사 과목 특성상 윤리사상 과목이랑 밀접한 관련을 뭐 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로크, 홉스 요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대놓고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입장 차이를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고 루소는 그 한 단계 더 뒤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은 같은 이제 사상가이기는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맥락이 끝이. 그리고 이 17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리했다시피 영국에서의 등장했었던 시민혁명의 상황을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찰스 1세, 찰스 2세,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관련해서 제-찰크 차이제 그리고 크로멜 이런 관련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물을 통해 연표를 정리해 볼 수도 있고 가나 사이식의 문제를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습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청원,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권리장전 이 모습들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디테일한 모습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자, 한편 이런 모습에서 이제 미국 사회가 등장하는 것은 18세기가 되겠는데요. 프랑스보다 미국이 먼저지. 나와 있는 것처럼 계몽사상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디드로와 달랑베르, 루소, 몽테스케웨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세계사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각의 아마 등장하고 있는 몇 가지 말들이 있을 겁니다. 그치? 예를 들면 뭐 삼권분립을 말했단다거나 백과전서를 출판했다거나 이런 디테일한 사실들도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미국에서 등장하는 것에 일단 맨 처음 시작되는 것은 7년 전쟁이었었고 그 이후에 등장했었던 보스턴 차 사건 그 다음에 독립선언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각에 있었던 요크타운 전투라던가 게티스버그 전투와 같은 몇 가지의 전투의 차이점도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결국 나중에 파리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 그리고 아메리카 합중국의 정부 성립과 더불어 연방헌법 만들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에 연표를 정리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의 모습과 더불어서 딱 하나 나와 있지만 하나를 무시할 게 절대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모습부터 시작돼서 3부의 소집, 그 다음에 입법의회, 국민의회, 국민공회 우리 차이 정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한 줄로 끝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쌤이 정리해놓은 거 보이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 9월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로 나왔었던 그러한 나폴레옹 3세까지 등장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화정이 등장하는 과정까지의 모습들을 잘 정리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가나 사이식의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의 디테일한 과정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드렸던 파워포인트 내용 자료 중에서 프랑스 대혁명의 순서 과정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보는 거 어렵진 않거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804년에 나폴레옹이 등장했었는데요. 관련된 모습에서 알다시피 아마 대륙 공세령이라던가 아니면은 워털루 전쟁과 같은 전투의 모습들도 충분히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19세기부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말 많은 과정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빈체제부터 시작해서 바로 빈체제가 등장하고 빈체제가 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상들이 있다면 자유주의 사상과 민족주의 사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이 과정에서 독일에서의 변화 같은 경우는 브르시엔샤프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에 냈던 그림들처럼 키오토 섬의 학살 그림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 하나 더 나와 있는 것이 러시아는 남하 정책으로 인해서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는 과정까지 같이 맞물려 떨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는 7월 혁명, 2월 혁명 연도 이거 그냥 외워주세요. 너무 중요해서 사실 이거는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연도가 하나 있다면 영국에서 있었던 선거법 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 나와 있는 것으로서 차티스트 운동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여러분들한테 또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미국 남북전쟁에 관련 모습일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링컨은 노예 해방 선언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상황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번에 중요할 또 필요한 것이 하나 또 있는 것이 독일과 이탈리아에서의 이제 통일 과정을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게 나와 있는 이유가 이번 수능 특강에서 관세 동맹의 시기가 언제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비스마르크 철회 정책만 기억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마치니, 카보르, 가리발디,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 영토를 회복하는 과정을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이게 이탈리아가 영토를 회복하는 통일하는 과정에서 화살표 그 지도가 수능 특강에 있어. 근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 수능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혹시 몰라서 쌤이 높아시면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순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두 나라의 공통점은 다 1871년 결국 독일과 이탈리아 모두가 통일제국 수립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기 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래요. 순서까지. 한편 이런 상황에서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 넘어가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파생되었었던 이제 사회 문제가 등장했었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산업혁명에서 몇 가지의 그 발명이 되는 시기 연도를 물어봤던 약간 이상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뭐 증기관차의 발명의 연도, 뭐 전신의 발명 연도를 다 물어볼 수는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차이점의 양상을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영국이었고 그 다음에 따라한 나라가 미국, 프랑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시기상 추론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겪어봤던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에 있었던 서구 열강의 이제 침탈하는 과정들이 무조건 시험 문제에서 2개 이상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북동맹의 성립과 그 유명한 파슈다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적어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진퇴를 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땅을 누가 먹는지 그거 지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을 겁니다.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이 먹은 땅, 프랑스가 먹은 땅, 독일, 러시아, 오스만 제국, 미국, 벨기에가 먹은 거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있지는 않은데 한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도움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게 된다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중간고사 냈던 것처럼 동남아시아에서 있었던 각각의 서구 열강들의 독립 그 분열하는 모습도 알 수 있거든.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칠판 한번 정리하고 나서 우리 마지막 19세기와 20세기 상황을 정리하고 네, 강의를 마치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나와 있는 이제 19세기 상황에 지나간 20세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20세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나와 있다시피 뭐 순서가 당연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사에 가면 갈수록 막 디테일하게 연도 사이에 있는 사건 엄청 많이 물어보긴 합니다. 그치? 자,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번 중간고사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에서 있었던 변화 과정을 선생님이 한 번 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가장 먼저 러시아부터 다뤄보게 되면은 피해 유혈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러시아에서의 변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콜라이 2세가 이제 결국은 물러가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 유명한 여기 러시아 혁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시피 뭐 2월 혁명, 10월 혁명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정리하다시피 레닌이 등장하는 사회 모습 이후에는 뭐 NEP에 등장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이 등장하고 나서 스탈린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이 과정에 디테일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앞에 있다면 이제 아까 있었던 농노해방령과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관련된 상황까지 같이 맞물려서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세계 변화를 혹시 이번에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다면 주관식에 나왔던 정답이기도 하고요. 이번 모의고사에 정답으로 나왔던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과 그 당시에 소비에트 그 이제 연방이
일시적으로 제휴하는 과정이 등장했었는데 그때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부르는 사실을 꼭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뭐 그치? 자, 한편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쌤이 표시했던 것처럼 1차 대전의 진행경과 2차 대전의 경과를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여러분들한테 뭐 마른 전투, 숨전투 이런 전투 이름을 강조한 거는 맞긴 한데 사실 얼마큼 잘 나올지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그 전후 상황의 양상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같은 것은 꼭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라예보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 과정의 양상을 공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번 9월 모의고사였나? 작년에 발칸 전쟁이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발칸 전쟁까지 가지 변화를 기억해 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파리강압 회의가 등장했던 것과 베르사유 조약 체계를 같은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베르사유 조약의 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문을 조금 더 공부해 주신다면 문제 풀 때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국제연맹이었었고 그 외에 등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워싱턴 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요, 이제 192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각각의 이제 대공황을 극복하는 나라들의 차이를 정리해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번 시험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정책은 우리가 알다시피 뉴딜 정책입니다. 그치? 하지만 각각의 영국과 프랑스의 차이도 있었고, 특히 전체주의로 확산이 되고 있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변화,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지만 독주로 흘러가고 있었던 스탈린의 소련, 같이 차이점을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었어. 참고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무솔리니가 이끌었었던 파시스트당의 독재의 시작은 대공황 이후가 아닌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피 로마 진군이라는 이 시점의 모습은 1920년대 상황이라는 거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여러분들 디테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그 당시에 이제 전쟁 직전에 일어났었던 몇 가지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었을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스페인에서 있었던 프랑코 정권의 수립을 도와준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이제 몇 가지의 땅을 이제 침투하는 과정 아니면은 이탈리아가 뜬금없이 그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중립국을 공격하는 과정들 이런 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하는 시점이 2차 세계대전 직전이라는 거 이것도 꼭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쌤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이 2차 대전의 과정을 정리하라는 것이긴 한데요. 몇 개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동안의 현대사와 문제가 섞이게 되면요. 이거만이 헷갈려하기 쉬운데 연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서양 헌장은 1941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었고 이 상황 직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카이로 회담, 얄타 포츠담 선언이 있었고 전쟁 끝나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UN이지. 그 사람들 관련한 모습들 잘 이렇게 정리하시길 바라게 될 것 같고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나라들의 항복하는 과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빠져있지만 여러분들 아직 공부하셔야 될 게 필요한 것이 노르웨이 해전의 시기, 진주만 습격의 시기, 그 다음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시기, 요 같이 차의 모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나와 있는 현대사를 앞두고 남아 있네요. 네.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20세기에 해당하는 이제 8월 15일 광복 우리나라 기준 이후의 모습을 보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체제의 시작을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을 시작을 하는 그 당시의 냉전의 공식적인 시작. 그리고 닉슨 독트린을 대표로 할 수 있는 냉전 체제의 완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마셜 플랜, 나토. 뭐 말할 것도 없지. 뭐 꼬매꼰, 뭐 아니면은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거, WTO 당연히 여러분들 알 거라 생각합니다. 차이를 입장 차이를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한다면 연도를 조금 여러분들 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적어도 요 연도, 요거는 잘 물어보거든. 이번에 10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연도 물어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생님 동영상 때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3사기에 맞았던 세 가지 조약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콜롬보 회의, 반둥 회의, 제1차 비동맹 회의의 연도를 같이 한번 또 정리해서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각각이 엮여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세계사 수능 문제가 뭘 변별하게 생각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냉전 체제를 쫙 준 다음에 냉전 체제 흐름 문제 푸는 건 어렵지가 않아. 문제는 이 사이사이에 다른 주제가 들어올 때 이 연도를 물어보는 게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연표 특강을 통해서 몇 가지 필요한 연도를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고 나서 서로 연결해 보는 게, 매칭하는 게 조금 중요한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연습 가능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20세기 중후반에는 냉전 체제가 가속화되었고 냉전이 완화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었었고, 자 결국은 자 크루셰프가 말했었던 소련 체제에서의 정치적 노선의 변화 버전 거 비롯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크루셰프, 그 다음에 독일에서 있었던 빌리 브란트 총리의 발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있었던 닉슨 대통령의 변화 과정들, 그 다음에 요 시기 때 있었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때 있었던 정책의 변화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서 선생님이 더 잘 강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참고로 요번에 이번 10월 모의고사에서 이걸 물어봤는데 사실은 선생님 생각에는 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중요한 인물인 건 맞아. 왜냐면은 페레스트로이카랑 글라스노스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기억하기 힘들면요, 그냥 선생님처럼 80년대 중반이라고 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80년대 초반에 이렇다 할 만한 사건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유럽에서의 각각의 변화들, 예를 들면 폴란드 사회라던가 유고슬라비아라던가 루마니아, 체코의 변화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식적으로 냉전 체제 해체를 말하는 이 사건은 요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후라는 것, 그 다음에 이 상황이 80년대 중반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보셔도 문제 푸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화된 모습이 지금 적어놨지만 1년씩 변화가 되기 때문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 독일 통일, 소련 해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차이를 공부하시는 게 마지막 20번 문제를 정복하는 중요한 이게 이제 열쇠가 될 것 같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이 사이사이에 있는 블록화 기구가 있고 세계화 기구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몇 가지 알려드렸던 것처럼 뭐 에이펙, 뭐 나프타, 아니면은 나토 이러한 기구들의 블록화 모습도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번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특이하게도 ECSC를 물어봤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말하는 건데 결국은 ECSC 이후에 ECECEU라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해 드렸을 거고요. 그 사이에 있는 유럽 연합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조약이 있다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는 배경이 있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긴 빠져있지만 우리가 브레튼 우드 회의를 인해서 IBRD랑 IMF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같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바로 2차 세계대전 종료 직전이라는 것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맨 마지막 나와 있는 WTO 세계무역기구에 출범하는 시점은 95년입니다. 이거를 은근히 많이 물어볼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번에 출발 모의고사 당연히 나오기도 했었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사실은 우리 이번 그동안에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거의 다루진 않았는데 수능 특강 문제집에 문제 딱 하나 있긴 하거든? 그래서 각종 국제 분쟁이라고 해서 카슈미르 분쟁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지역적인 내용으로서 르완다 내전과 같은 모습이 나오긴 나왔어. 혹시 모르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게 된다면 어차피 현대사 문제에서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을 우리는 오히려 맞춤으로써 득점하는데 더 많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동양사와 서양사에 비롯한 연표들을 정리해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부록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인물사 특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물사 특강을 통해 이 책을 모두 정복하는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우리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스님과 함께하는 세계사 공부, 연미가 함께하는 세계사 학습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